15장 4절 다중회귀 모형의 가정사항과 진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공부를 했었죠. 그 다중선형 회귀 모형은 보다시피 yi는 1부터 n까지의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1i 플러스 베타2 x2i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그리고 베타 k xki 플러스 입실론 i 이와 같이 해서 다중선형 회귀 모형식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실론 i는 확률 변수라 얘기를 했었고요. 보다시피 확률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yi도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독립 변수를 뜻하는 x1i, x2i 이런 값들은 비록 명칭에는 변수란 말이 붙어 있을지라도 이들은 확률 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입력해서 반응 변수의 결과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1i, x2i, xki 이런 값들은 일종의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베타0, 베타1, 베타-k도 상수이기 때문에 입실론 i를 제한 이 부분은 전부 다 일종의 상수가 돼요. 이쪽은 전부 다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입실론 i 얘만 지금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yi도 확률 변수입니다. 자, 확률 변수다 보니까 평균과 그리고 분산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을 텐데요. 입실론 i의 평균은 0으로 입실론 i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앞에서도 단순 선형 회귀 분수에서도 그와 같이 가정을 했었는데 다중 선형 회귀 분수에서도 입실론 i의 평균은 0으로 그리고 입실론 i의 분산은 i라는 첨자에 상관없이 항상 분산은 일정하게 시그마 제곱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등분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 i는 확률적으로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i의 선택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서로가 독립적이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실론 i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평균은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는 평균은 0,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각각 이렇고 서로 독립적이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 이 정규성, 이와 같은 것을 가정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회귀 진단을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 있을 때 이렇게 선형성을 만족하는가, 선형성이 이렇게 2차식이나 서로 다른 문자들이 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형이 선형성을 만족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오차가 정규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등분산성 조건을 만족할까, 그리고 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i라는 첨자에 상관없이 서로 간에 확률적으로 독립일까라는 이런 독립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 이상값, 특이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특이값이 존재하는가. 특이값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점도를 그렸을 때 대부분의 자료는 한쪽에 있는데 몇 개의 특별한 자료가 동떨어져서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특이값이라 얘기를 하고요. 영향 관찰값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회귀선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관찰값들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 선형 회귀 분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 이 다중 공선성, 이건 뭐냐면은 다중 그리고 공선형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성에서 이제 리니어러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른 책에서는 다중 공선형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다중 공선형성, 그냥 줄여서 우리 책에서는 다중 공선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X 변수들 사이의 선형 독립성이 성립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서 각각의 우리가 설명 변수들이 독립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발생한 것을 다중공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어느 한 독립 변수를 다른 변수들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독립적이지 않다. 수학에서는 이것을 종속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독립 변수, 예를 들어서 x1이 x2나 x3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다중공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중공 선형성은 언제 어떨 때 나타날까 하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제 조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제 다중공 선형성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하면은 산점도 행렬을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산점도 행렬은 우리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산점도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책에도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산점도 행렬들이 있죠. 그런 산점도 행렬들을 통계 전문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산점도 행렬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산점도 행렬 또는 개별 X 변수끼리의 산점도를 각각 조사를 합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독립변수 하나를 뺄 때와 추가할 때 다른 변수들의 기울기의 추정값들이 크게 변동이 생기는가? 그렇게 되면 역시 다중공 선형성을 진단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분산 분석표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기울기들이 모두 0이 아니지만 특정한 변수의 기울기가 만약에 비유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중공 선형성을 조사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전문적인 책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책은 인문서적 수준이라서 이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할 때는 이런 다중공 선형성 성질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뿐이에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문서적 수준이 아닌 좀 더 체계화된 전문적인 통계 전문 서적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이런 것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15장 5절 가변수인데요. 자, 우리가 이 어떤 변수를 다루다 보면 질적 변수를 다루는 경우가 있죠. 명목형 변수라든가 질적 변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에다가 우리가 통계 처리를 좀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0, 1 이렇게 입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질적 변수에다가 통계 처리의 목적을 위해서 수치를 부여해서 만든 이런 변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더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다시피 질적 변수이지만 통계 분석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0과 1 이렇게 변수를 부여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가변수라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통계 처리하는 조사자가 그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다뤘던 예문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비는 그대로 수치화시켜서 나왔는데요. 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비 투자액이 6억 원 미만이면 그냥 0으로 수치를 부여를 한 것뿐이에요. 그냥 예문 하나 든 거예요. 6억 원을 더 이상이 되면은 다 이렇게 1이라는 어떤 변수 값을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설비 투자가 가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럼 앞에서는 직접 설비 투자의 금액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처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0과 1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면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서 그러면 이렇게 더미 변수가 생겼잖아요. 가변수 0 아니면 1인데 자, 그러면 자, 얘를 x1, 얘를 x2, 얘를 y라 표시했을 때 그러면 x2가 선택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y를 표시할 때 베타0 플러스 베타1 그리고 x1 그리고 베타2 x2 자, 이렇게 해서 다중선형 회귀식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변수는 기껏해야 0 아니면 1입니다. 자, 이제 얘가 만약에 0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식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이제 1이었다면 x2가 1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은 요거 더해버리면 베타 0 플러스 베타 2 그리고 플러스 베타 1 x1 이렇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 더미 변수가 만약에 0이었을 때는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것만 나왔었잖아요. 베타1, 베타0 더하기 베타1 x1이었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변수가 있었을 때 자, 이제 0일 때와 1일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x1 앞에 계수는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y절편 역할하는 것이 보다시피 베타2, 앞서 x2 앞에 계수였던 베타2만큼을 더한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자, 이렇게 산점도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있어서 총 3개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것은 뭘 나타내게 되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여기 이 가변수가 x2가 제로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예요. x2가 제로일 때 여기만 이렇게 있었죠. 회기식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변수가 여기 보다시피 1인 경우에요. x2가 1인 경우는 여기가 이제 여기 계속 연장했을 때 y절편이 베타 제로였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베타2만큼은 더 해야 되지 않아요. 편의상 베타2가 양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수면 내려가지만 양수면 위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요 뒤에 이렇게 분포가 여기는 없고 여기도 앞에 분포는 없고 이 뒤에만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 여기 광고비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상태잖아요. 마치 모양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만 데이터가 있고 얘는 이쪽에만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 산점도하고 회기식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다중선형 회기식을 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제 두 번째 변수가 0인 경우는 이렇게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이렇게 되고 우리 처음처럼 그냥 하나만 썼습니다. 책엔 2개가 있지만 하나만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수가 이제 1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두 식의 기울기가 모두 같고 y절편만 베타2만큼 차이나는 직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 이제 평행 이동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 첫 번째 경우의 그래프, 얘는 두 번째 경우 그래프, 이걸 한꺼번에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교재 그림도 잘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산 분석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미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죠. 자, 이런 분산 분석표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변수를 이용해서 만든 이 식에다가 분산 분석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자유도 이렇게 오차익을 다 계산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도가 달라졌어요. 변수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도는 2고 여긴 7이고 여기서 더 두 개 합하니까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다 계산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변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교재에 그 표도 한번 좀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장 6절 보겠습니다. 다항회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린 지금까지 선형회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단순 선형회기, 다중 선형회기, 즉 직선관계에 있는 것을 다뤄봤었는데 그러나 통계 자료를 우리가 산점도를 그려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만한 S자 모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포물선 모양,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거나 위로 오목한 이런 포물선 모양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비라는 형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항회기라는 것은 2차식이나 또는 3차식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요 뒤에 가서 따로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식이 이 단순 그 선형회기 분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차식 이상이 되는 다항식 형태로 되는 것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2차 다항 회기 모형을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3차식, 4차식, 고차식도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만약에 2차 다항 회기 모형이라면 그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모형식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는 보다시피 베타 제로, 베타 1x. 자, 우리 앞서 다룰 땐 요거 없었잖아요. 자, 왜냐면 선형이라고 말했었으니까 1차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다항 회기 모형이니까 2차식이 나와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거듭 조급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 1창, 2창 그리고 이제 5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 한 개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독립변수가 두 개인 즉 이변수 함수인 경우는요. 자, 여기가 이제 번호를 x1, x2 이렇게 x1과 x2 번호를 붙일 건데요. 자, 이렇게 x1에 대해서 이렇게 1승과 2승도 있고 x2에 대해서도 1승과 2승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항이 나타납니다. 바로
상호작용을 뜻하는 X1과 X2의 고배항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1차식 있죠. 여기 상수항하고 여기는 2차식이에요. 베타 1 X1의 제곱 베타 2 X2의 제곱. 그리고 이제 여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식인 X12 앞에 개수는 베타 12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입신호는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차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인 2차 다항 회귀 모형은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양을 우리는 보통 이제 2차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쿼드라틱 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 교과중에서 혹시 고유값, 고유벡터를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바로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인문서적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독립변수 두 개인 2차 다항 회귀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그 모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3차 다항 회귀 모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는 다항 회귀뿐만 아니라 뭐 로그 형태로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지수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산점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는 2차 다항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 한 개인 경우는 이런 모양이고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군요. 다항 회귀에서 검정을 하려고 할 때 검증하는 절차와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다항 선형 회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베타 3 X3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했었죠. 즉 X1, X2, X3 1차식 형태로 났었는데요. 이렇게 2차 다항 회귀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될 때 2차식을 그냥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차식이 있는 경우를 자, X를 X1으로 X의 제곱을 X2로 놓고 그럼 마치 뭐예요?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는 다항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던 원리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즉 X제곱 자료를 X2라는 것으로 마치 1차식 변수 이제 여기 2차식을 1차식으로 문자를 치환해요. 데이터를 다시 도표를 다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했던 다항 선형 회귀 분석에서 F 검정량을 이용했었잖아요. F 통계량을 이용해서 유의성 검증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변수가 두 개짜리일 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역시 각각 변수를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변수가 이렇게 두 개짜리일 때는 X1을 그대로 X1, X2는 그대로 X2, X1의 제곱은 X3로, X2의 제곱은 X4로, X1 곱하기 X2는 X5로 놓고 그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요. 표를 다시 만들어서 역시 다항 선형 회귀 분석했던 그 원리대로 똑같이 합니다. 유의성 검증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앞에 개수들 베타 0부터 얘네들을 이제 번호 붙였으니까 베타 5까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베타 0부터 베타 0는 빼고요. 베타 1부터 베타 5까지의 유의성 이퀄 0이라 가정합니다. 자, 이제 유의성 검증할 거고요. 그래서 F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쭉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F 통계량 자, MS 2분의 MSR을 계산해서 자, 이것이 근사조로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F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각요한에 속하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즉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개별 모수들을 따로 또 검증을 해야 되죠. 그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T 검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 T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앞에서 했던 원리를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예문에서 다뤘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다른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항 회귀 모형이 되는 예문을 그냥 하나 든 것뿐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철의 강도를 좀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교재 그림을 보세요.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포물선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2차 회귀 모형으로 만들어서 계산해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산 분석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책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제16장 모형 구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